눈치만 보는 거 참 사람 싫잖아요. 근데 더 싫은 게 뭐죠? 눈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눈치가 없는 거는 이건 정말 답이 없죠.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요, 개인도 그렇고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돈은요 사람이 갖고 있어요. 사람이 오면 돈이 따라옵니다. 사람이 멀어지면 돈만 오진 않아요. 늘 사람에게 매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 좋은 방법이 안녕하세요. 문성우입니다. 저는 현재 로펌의 고문 변호사가 주업이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또 교수로 있고 책도 쓰고요. 또 이렇게 짬짬이 강연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7권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2016년에 첫 책을 내놓으면서 1년에 한 권씩은 책을 쓰자. 그 17년, 18년은 이제 또 저 때가 제가 이 박사를 따는 시기라서 논문에 집중했고요. 그 대신 이제 2020년에 몰아서 2권을 냈죠. 그래서 매년 책을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직장인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또 프리랜서도 사실은 직장인이죠. 그 직장이 근데 무지 넓은 직장인 거죠. 사회라는. 자, 성적과 성과의 차이가 뭘까요? 성적은 혼자 하면 올라가요. 공부 열심히 하면 올라갑니다. 성과는요,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해도 안 올라가요. 성과에는 인간관계가 녹아 있습니다. 남이랑 올리는 거예요. 참 공부 잘하던 분인데 회사 들어와서 잘 성과가 안 좋은 분 있죠. 이분 아직도 성적이랑 성과를 헷갈리는 거예요. 회사 입사할 때 성적은 끝난 거예요. 회사 입사해서도 나 공부 잘했어 하면 아니에요. 이건 회사는 이제 성적이 아니라 성과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인사고과라고 하잖아요. 좋아요. 그럼 성과를 올리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성과를 올리는 거라고. 그럼 팀은 어떤 사람들일까? 팀은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대요. 아, 저 사람이 이거 잘하는데 저것도 참 잘했으면 좋겠어. 세상에 그런 사람 저는 딱 한 명 봤다니까요. 손흥민. 사람은 제가 아무리 훌륭한 리더를 봤어도 다 하나는 잘하시는데 다른 하나는 못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다 부족해요. 그러나 한 가지씩은 특기가 있어요. 그 팀은요. 어벤져스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어벤져스들처럼 하나의 특기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면 그 팀원들과 함께 완벽한 성과를 내는 게 리더입니다. 자, 그러면 리더는 뭘까? 우리가 예전에 리더를 참 여러 종류로 분류했었어요. 사상 체질, 태음인, 태양인, 혈액형도 있었고요. O형 리더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B형 리더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그런데 진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엄청 바뀌었죠, 지금. 예. 이 바뀐 시대에는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명배우를 보면요. 그 사람은 맡은 역할마다 참 잘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훌륭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럼 내가 맡은 역할이 뭘까?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리더의 역할을 잘 못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아, 내가 우리 팀원을 혼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되게 미안해서 내가 혼을 내지 못하겠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고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리더로 오면 그 사람은 혼을 낼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역할이니까요.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배역은 다 꽉 찼다. 당신을 연기하라. 내가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리더에게 그럼 중요한 게 뭘까?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냐는 정말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그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사 2위가 배울 거 없는 상사래요. 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일하는데 도무지 배울 게 없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저런 건 배우지 말아야겠다. 그런 상사가 있죠.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1위 상사가 감정 기복형 상사예요. 좋은 아침 시작하고 점심 안 드세요? 나가. 점심과 저녁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엄청 좋아져 있어요.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 같아. 내일 또 우리 확실히 일하자. 화이팅. 이런 분 진짜 있어요. 예. 감정 기복형. 이분이 왜 힘드냐? 팀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안 주죠. 그래서 이들의 행동이 굉장히 팀원들을 위축시켜요. 그 리더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성과를 만듭니다. 그런데 행동이 자동화되잖아요. 에너지를 안 써도 되게 자동화되면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습관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습관의 주인이고 실패한 사람은 습관의 노예래요.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요. 습관이 운명을 만듭니다. 그러면 행동을 만드는 건 뭘까요? 태도예요, 여러분. A가 B를 만들고요. B가 C를 만들고 C가 D를 만드는 겁니다. 태도는 너무 중요해요. 태도는 마음, 모양새, 자세, 입장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말이죠. 그 사람의 태도에 집중해서 보면 상당히 달라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 저 모양새가 어떨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또 어떤 입장일까? 태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리더란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충직입니다. 충직.
온 마음을 다해서 충실하셔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나 일을 대충 대하잖아요. 대충. 세상에서 제일 나쁜 벌레 이름이죠. 대충 하는 거. 대충 하면요. 그 일이나 사람도 날 대충 대요. 100%입니다. 내가 일을 싫어하잖아요. 일도 날 싫어해요. 결국. 싫어하는데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리더가 되려면요. 일이든 사람이든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의 공방에 15세 소년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 그림 좀 배우게 해주세요. 중세 그리면 가운데 예수상이나 성모상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예수상 성모상을 너무 구석에 천사 그려. 마무리하는 거죠. 마무리, 보조. 3년 동안 열심히 충직하게 그림을 그려요. 그 결과 어느 날 스승 베로키오가 보고 너 그림 나랑 같이 그리자. 그래서 탄생한 그림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그림이에요. 이 천사를 그 보조 소년이 그렸어요. 그 보조 소년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다빈치조차도 저렇게 충직하게 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해서 스승과 함께 이렇게 멋진 명작을 만들었죠. 인업일체예요. 사람과 일은 분리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존이에요. 여러분 자존은 뭐냐면요. 나를 존중하기 전에 나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나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영어로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데 저 에스팀이란 단어는요. 영어 단어 중에 에스티메이트라고 있어요. 견적내는 거. 일단 시작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못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나는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낫다. 공자는 나는 아는 건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한다. 이게 아는 거다. 늘 나는 틀릴 수 있고 나는 부족한 점이 있다. 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누군가 저한테 꼰대의 정의를 물어봤어요. 꼰대는요, 세상 일 다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꼰대예요. 진정한 리더는요, 실패의 경험도 있고요, 부족한 점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자기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스스로 안다는 거죠. 뛰어난 리더들은요, 내가 잘못한 것과 남이 잘못한 것을 잘 구분해요. 의외로 우리나라 분들은요, 굉장히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내 탓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이 다 어떻게 내 탓이겠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될까요? 내 탓과 남 탓을 정확히 구분하셔야지 객관화가 됩니다. 나를 정확히 객관화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반복하셔야 돼요. 애기들 있죠? 애기들 보면 정말 사람이 저렇게 성장하는구나 싶어요. 어느 날 누워서 이렇게 버둥버둥 하잖아요. 그러다 걔가 한번 뒤집어요. 엄마 와서 깜짝 놀래요. 아빠 와서 깜짝 놀래요. 갑자기 애가 엎어져 있어요. 누가 뒤집었어? 아니에요. 애가 혼자 뒤집은 거. 그러다 걔가 기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걸어요. 걷다가 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만 보지 사실 그 애가 얼마나 혼자서 엉덩방아를 많이 찢고 뒤통수를 찧었는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기게 되니까 걷고요. 걸으니까 뛰고 싶은 거죠. 작은 성공의 경험을 반복하고요. 경험학습으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르는 건 채우시고요.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성공의 경험으로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는요, 사리 판단을 잘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다음은 배려입니다. 여러분, 배려는 예절과 달라요. 예절은 뭐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배려는 뭐냐면요, 안 해도 되는데 더 하는 겁니다. 이 배려를 잘하는 힘은 뭘까요? 사실 요즘은 이 배려가 대세입니다. 한때 츤데레라고 해서요, 무심한 듯하지만 은근히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 그려졌죠. 자, 한국 사람들이 배려를 잘한 이유 NUNCHI 치시면요 나와요. 구글에. 한국 사람들이 가진 아트라고 돼 있어요. 예술. 우리나라 눈치는요 배려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들. 눈치만 보는 거 참 사람 싫잖아요. 근데 더 싫은 게 뭐죠? 눈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눈치가 없는 거는 이건 정말 답이 없죠. 여러분 눈치를 기르세요.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면 눈치를 기르세요.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요. 개인도 그렇고요. 딱 하나예요. 고객이 느끼는 불편을 대신 해소해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요. 사람이 갖고 있어요. 사람이 오면 돈이 따라옵니다. 사람이 멀어지면 돈만 오진 않아요. 늘 사람에게 매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 좋은 방법이 배려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상황에도 마음을 써주고요. 그리고 뭔가 약점이 있으면 그거는 잘 보듬어 주셔야 돼요. 중화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리더는요. 적어도 자기가 배려하는 팀원이든 팔로워든 뭐 식구든 고객이든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셔야 돼요. 제가 회사에서 잘 안 풀린 리더들 보면요. 꼭 쥐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나눠주시고요. 자기는 더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리더 하지만 사실 인생은 다 리더죠. 여러분들 인생 혼자 사시는 거잖아요. 누가 살아주지 않죠. 난 진짜 회사를 위해서 다닌다 하는 분이 있으세요? 없으셔야 돼요. 회사는 나를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회사는 회사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돈 누굴 위해서 벌죠? 혹시 옆집 위해서 돈 버시는 분 있나요? 아니에요. 돈은 나를 위해서 버는 겁니다. 좋은 성과도 그렇고요. 공부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가 지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래서 나도 배려해 주셔야 돼요. 나한테 하는 보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푼다 할 때 나한테 하는 보상, 적어도 한 달 수입의 10%는 나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한 달에 50만 원 버시잖아요. 5만 원은 정말 나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그거 남을 위해서 쓰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쇼핑도 좋고요. 네일 받는 것도 좋고요. 인형 뽑기도 좋고요. 소주에 삼겹살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